안녕하세요. 보이스린의 혜린입니다. 원래 이 채널은 오디오 클립으로만 올리는 채널이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비디오를 이렇게 켰습니다.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번아웃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이 번아웃과 친구였어요. 제가 일을 시작한 이래로 5년 이상 주기적으로 소진된 상태, 번아웃 상태를 많이 겪었고 최근에도 그랬고요. 내 몸의 모든 에너지가 다 방전된 듯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안 하면 생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를 저는 좀 주기적으로 겪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에 그런 상태가 좀 심했는데요. 제가 좀 성과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되게 강한 성격이에요. 정한 게 있으면 제가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까지는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두에 대한 강박. 이 강박 때문에 그 순간, 그냥 이 순간에 평온하게 있는 것 자체가 잘 안 됐어요. 최근에 제가 도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 여행도 한 3, 4년 만에 코로나가 풀린 이후로 처음 다녀온 건데, 그 전까지는 뭐 가족이나 친구를 따라서 가는 여행이 아니면 저는 절대 혼자서 자발적으로 여행 가고 싶다 라고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여행 갈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너 아직 부족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루지 못했잖아. 그 정도 돼야 네가 여유를 가지고 여가를 즐길 그럴 자격이 되지. 너 그럴 자격 있니? 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타박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 난 아직 멀었어. 내가 쉴 때가 아니야. 열심히 일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뭐 주말, 밤, 뭐 구분 없이 그냥 정말 계속 일을 위해서 저를 마치 기계처럼 스스로를 굴렸습니다. 물론 그거 덕분에 굉장히 많은 성과도 있었죠. 물론 저는 3년차 프리랜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도 1년차, 2년차 이렇게 증가를 했고, 아마 3년차인 올해에도 2년차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인생은 수치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는데, 점점 살만한데, 정말 막 4평짜리 원룸에서 그래도 나름 그 여의도 뷰가 보이는 곳에 이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의 상태는 너무 가난하고 나 스스로가 모자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과 비교하는 건 마찬가지고, 제 동료를 보면서도 쟤는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왜 이러지?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열등감과 자책감을 느끼면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저를 밀어넣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태였을 때 어떤 행동을 하세요? 저는 참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혼술입니다. 혼술. 처음에는 맥주로 시작을 했어요. 500ml짜리 맥주도 버거웠어요. 이걸 다 마시면 제가 취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불과 2019
9년 정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게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기나 봐요. 500이 한 캔이 두 캔이 되고, 두 캔이 정말 심할 때는 막 세네 캔을 혼자 마시고 그냥 밤에 뻗어버리고, 그 다음날에 막 머리 아파하면서 그 하루를 보내고 자책하고, 그러니까 어제 밤에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됐어.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악순환의 굴레. 그리고 친구를 막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전화를 막 밤에 엄청 하면서 괴롭히고, 나 너무 힘들어, 알아달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럴수록 사실 겉으로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친구들이 저를 가깝게 두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그런 친구가 매일 밤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손절하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지금은 제가 비교적 마음의 평온을 찾았고, 저의 번아웃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거지만, 그런 방도를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는 진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막 뿌리면서 다녔을까. 그래서 안 좋은 일에 얽히기도 하고, 이게 나를 제대로 못 돌보니까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좀 뭐랄까요, 되게 착취 아닌 착취,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꼬이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세상을 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무언가 성취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온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이거는 좀 괄목할 만한 성과다, 나의 프리랜서 생활 중에서 이거는 좀 스스로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대외적으로도 되게 공신력 있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내 인생이 막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뭔가 성취를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비포 앤 애프터처럼 막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비포 앤 애프터, 뭔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내 인생이 완전 불행해서 행복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방금 목소리가 너무 막 위압적이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었고요.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의 평온을 내가 찾지 못하면,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행복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막 100억대, 1000억대 부자가 되더라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그 회장님 있으시잖아요. 넥슨 회장님이셨나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걸 보면 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라는 게 뭘까?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만의 나름 찾은 솔루션을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는 그 완벽주의를 버리자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번아웃, 소진증후군에 시달리시는 분들 대부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 그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돼야 되는데, 나 이거 빨리 뭐 붙어야 되는데, 나 여기까지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일 텐데요.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채우지 못한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쉴 틈을 주지 못하고 엄청 막 채찍질을 하는 거죠. 셀프 채찍질.
셀프 고문을 하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 점점 더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있네. 이런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굴레죠.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많이 낮췄어요. 많이 낮췄고 어제보다 오늘 한 발자국 더 성장했으면 된다. 지난 날보다 혹은 저번 달보다 작년보다 나는 나아지고 있다. 나아진 게 뭐가 있지? 라고 계속 과거와 저의 현재의 저를 복귀하면서 제가 성취한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기도 하고요. 굳이 성취가 아니라도 오늘 저에게 기쁨을 주는 일 하나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두 번째는 몸을 움직입니다. 되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싶잖아요. 그럴수록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저는 저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 사주명리학도 공부를 했는데 제 사주에 물이 많대요. 수가 많아서 고여있으면 이게 썩는 거죠. 근데 비단 수 기운이 많다라고 해서 번아웃에 심하게 시달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만히 고여있으면 계속 도돌이표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일부러 몸을 움직여요. 뭐 청소라도 하던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뭐 유튜브 오디오만 틀어놓고 뭔가 설거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전엔 안 가봤던 길로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요. 혹은 정말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왕복 2시간인데도 참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공간에 꼭 가요. 공원 산책. 커피 한 잔씩 들고 저한텐 그게 되게 사소한 행복입니다. 네, 몸을 움직이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머를 가지자예요. 재밌게 살자. 제가 원래는 엄청난 진지충이었어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교육받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항상 좀 얌전해야 된다, 조신해야 된다 라는 식의 그 말씀들을 부모님이 많이 하셨거든요. 남이 나를 보는 시선을 되게 의식하게 만드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니? 너 그런 행동을 하면 널 흉보지 않겠니? 다 흉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검열하는 습관, 그런 게 되게 강했죠. 그래서 항상 좀 진지하게, 진중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또 저 스스로의 성향 자체도 되게 깊은 그런 성향이 또 있어서 원래는 유머가 있는 사람, 어린아이였는데 이 유머를 잃어버리면서 너무 깊게 파고드는 사고의 습관, 생각 습관 이걸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였는지 되게 웃긴 분들이랑 제가 엮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소한 것에서부터 웃음을 찾게 되니까 일상이 막 별거 아닌데도 되게 즐거운 거예요. 왜 우울할 때면 그런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게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웃음을 찾으니까 그 삶의 엔돌핀을 찾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들이 그 매일매일 순간을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내가 인생이 그래도 행복하다, 즐겁다, 네, 즐겁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명상인데요. 즐거운 거를 찾다 보면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때로는 도파민이 과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 보니까 더 즐거운 자극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도파민 중독이라고도 하잖아요. 쇼츠부터 유튜브 막 자극적인 콘텐츠가 진짜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한번 묶이면 정말
끝도 없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무음의 상태로 있는 걸 저도 되게 못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뭔가 음악을 틀어놔야 하고, 거리를 걸으면서도 이렇게 이어폰을 꽂은 상태로 가야 하고, 지하철 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항상 음악을 틀어놓은 뭐 유튜브를 듣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 마음을 쉬게끔 못 놔두고, 그리고 조용하면 뭔가 어색하고 되게 이상해. 뭐 재밌는 걸 찾아야 될 것 같아. 이것도 강박이죠. 도파민 과다예요. 이렇게 도파민에 쩔어 있는 그 뇌의 상태를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뭔가에 홀린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있다라는 걸 자각하실 텐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평온함. 저한테는 명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채널에 명상 오디오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런 막 쾌쾌 묵은 그런 감정들을 해소하고 스스로 치유를 해나갈 때 명상을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도파민 과다에 쩔어 있는 것 같을 때, 혹은 번아웃이 심한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명상해보자,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게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명상을 계속 하는데요. 번아웃이 왔을 때는 막 좀 슬프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우울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억지로 즐겁고 되게 쾌락과 자극적인 것들을 정반대로 쫓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그 뒤에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는 그대로 느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되게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좀 슬프고 답답한 상태에 있구나, 그거 자체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면서 서서히 그 감정들과 내가 같이 잠잠해지게끔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는 거죠. 네, 예전에는 이런 감정을 자체를 느끼는 걸 굉장히 스스로가 나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강해야 된다,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못 봤어요. 내 감정을 굉장히 속이면서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번아웃 혹은 힘든 감정, 마음의 무거움,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사실은 아직은 익숙한 상황은 아니라서 전달이 너무 좀 방대한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옛날 같으면 제가 영상을 막 못 찍었어 이러면서 삭제했을 텐데, 이것도 완벽주의 습관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냥 그대로 저의 있는 상태를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영상에 제가 찾아오기 전까지 완벽주의 습관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번아웃도 이젠 그만.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지 맙시다. 웃으면서 즐거운 것도 찾고 내 마음의 평온도 찾으면서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10가지 리스트, 한 5가지 정도라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첫 번째로 아까 산책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생긴 건데요. 옷 구경하기, 옷 사기, 쇼핑하기예요. 너무 과소비를 하면 안 되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저한테 이제 막 입혀보면서 이런 느낌도 있네? 저런 느낌도 있네? 나한테 이런 느낌도 나는구나?
하면서 저 스스로 되게 새로운 발견? 약간 패션이 테라피가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코인 노래방에 가요. 코인 노래방에 가서 진짜 하루에 제가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적도 있어요. 네 번째, 여행 계획하기? 이거는 제가 지금 디벨롭하고 있는 건데, 해외여행을 혼자 계획해서 갔다 오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뭐 해외가 아니더라도 뭐 가까운 강원도나 아니면 뭐 제주도도 괜찮을 텐데, 완전히 스위치를 꺼놓고 휴가의 시간을 가지는 거. 베케이션. 비운다. 네. 베이컨트. 비운다라는 뜻 아닙니까? 어원이? 네, 그렇고요. 그리고 5번째, 즐거움을 찾는 거. 무언가를 제가 같이 사람들과 하는 거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스터디나 이런 거 가입해보기도 하고, 단체 카톡방에서 막 수다도 떨면서, 와, 이런 거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저 이런 거 했는데 좀 응원 부탁드려요. 뭐 저 어떤가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요즘 어떤가요? 같이 의논해 보기도 하고, 뭐 독서 모임도, 책 안 읽었는데 읽은 척 하는 그런 모임도 열어보고,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관리법, 번아웃을 경감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나요? 괜찮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좀 열심히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